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나와있고 따라 첫 번째 이 사전 접수 종목부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종목 두 명의 의견을 동시에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종목. 여러분 이거 말하면 그냥 아세요. 은양 아니고 어머나. 오늘 왜 이러는 거지? 어머나. 예, 금양입니다. 예, 금양. 금양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 종목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근에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동시에 불안하죠. 조금은 많이 불안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7월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이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1등이래요.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오. 상승률 1위가 금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근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 매수하신 가격이 난리가 났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완전 그러니까요. 바닥이네요. 맞아요. 예. 4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7544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대단하십니다. 4만 9천 원에 예. 그리고 비중도 80%를 가지고 계셔서 야. 지금 무려 180%의 수익을 보고 네. 계신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주식 고수입니다. 왜요? 경력이 40년 차라고 하세요. 40년. 야. 40년 차의 주식 고수님께서 대단하시네요.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나 코스모 신소재도 오. 계속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잘 보셨고 네. 이 종목도 지금 장기로 보시면서 목표가 무려 30만 원까지 보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높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앞자리가 두 번 더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을 얼마나 버시려고. 아, 이분은 미래에서 오신 분이 아니실까 어떤 이런 생각이 확신을 듭니다. 가지고 계시길래 네. 이런 전략을 짜셨는지 그리고 그 확신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더 확신을 더해 주실 수 있는 건지 한번 그쵸. 전망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부러우면서 맞아요. 어디 더 이런 거 생각하고 진짜 대단하다. 큰 그림 그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 박철순 이사께서는 금양과 관련해서 키워드 어떻게 잡으십니까? 교체 매매 고려입니다. 교체 매매예요? 아, 그럼 매도 이 정도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하신 건데요. 네. 좋아요. 김영일 전문가는요? 저는 지금 금양에 대해서 제가 지금 키워드를 어디다가 써놨는지 들숨과 날숨. 오늘 두 분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한 분은 교체 매매, 한 분은 네. 들숨과 날숨. 들숨과 날숨 당체 어떻게 네, 추정이 잘- 안 되네요. 맞아요. 네, 하나씩 뽑겠습니다. 이사님, 교체 매매 고려. 네,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지금 단기 고점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들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지난번에 이제 임원들이 자사주 처분했던 게 공시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맞아요. 지난달 27일 날 8만 주 중에 4만 주를 매도한 그 임원분이 계셨었어요. 상무였었는데 네. 사실 이게 지금 금액적으로 한 60억 원 규모였고 실제 매도 체결이 25일이었는데 딱 그거 팔고 나서 바로 주가가 밀렸죠. 물론 빠르게 회복은 했지만 다시 또 이틀 동안 또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락 리스크는 아직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회사의 가치라든지 내부 정보를 아는 임원들이 매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임원이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고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팔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아쉽게도 조금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물론 사실 뭐 단순히 이 임원의 주식 매도가 주가 하락을 100% 확정짓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더 이어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재료 선반영과 오버행 이슈에 대한 어떤 리스크 요인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리튬 광산 개발 투자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이 부분이 또 주가를 급등하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다만 이게 사실 뭐 실패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 좀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뭐 콩고라든지 외국과 이제 계약을 했는데 사실 이게 확실한 계약이기보다는 MOU 체결이었기 때문에 계약 조건은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쵸. 네. 실제 광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중간에 많이 꺾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뭐 MOU 좀 체결을 했지만 실제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에도 이미 이 부분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거품이 좀 빠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금양이 사실 계속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리튬 쪽도 있었지만 2차전지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데 사실 금양이 현재까지 발표했던 어떤 2차전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공장을 짓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업계에서는 지금 한 8천억 원 이상이 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필요로 하는 건데 이건 뭐 일반 대출을 메꾸진 않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전환사채를 통해서 자금 조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8천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전환사채를 통해서 만약에 자금을 차입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오버행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은 신주가 당연히 발행되겠죠. 전환사채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자를 먹으려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함이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자율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0%인 것들도 그래서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신주로 전환이 되면 당연히 그만큼 주가는 희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중에 만약에 실제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기간에는 변동성을 좀 고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 부분인데 사실 2차전지 사업이 좀 미비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발포제라든지 합성수지 이런 게 거의 주력 매출이에요. 거의 다 여기서 뽑아내고 있는 거고 2차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 실적 가시화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일단은 2차전지로 묶여 있긴 하지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긴 하지만 2차전지로 실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 대비했을 때는 사실 거품이 빠질 때는 훨씬 더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2차전지 뭐 앞으로도 계속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이 수급 쏠림이 조금 만약에 좀 완화가 되고 시장에서 관심이 과거보다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면 네. 실제 2차전지 사업에서 이익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더 차별화된 주가 강세를 보여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좀 2차전지 쪽에서 가시화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 조금 더 2차전지 사업이 더 강화되어 있고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거에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30만 원까지 보시는 거 보니까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이 있는 금양보다는 조금 더 이익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2차전지 사업에서 실제 이익 기여도가 높은 기업들을 교체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금양이 어떤 우려의 목소리나 뭐 악재들이 조금씩 나와도 악재? 나는 거기에 지지 않지 라고 하면서 딱이에요. 지금 계속 급등에 질 것 급등을 같아?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네. 우리가 하지만 그 실체를 조금 더 면밀하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아서 네. 우리 키워드를 교체 매매 고려라고 좀 잡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네. 운동을 좋아하셔서 이런 키워드를 쓰신 건지 들숨 날숨 이러고 계시는데 뭡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보통 운동을 하면 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이제 무게를 한번 쫙 늘렸다가 내쉬면서 이제 드는 그런 이제 동작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는 것처럼 뭐 트레이너신가요?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7월 달에는 내내 사실 2차 전지만 갔었죠. 맞아요. 최근에 이제 이 공개 방송이나 제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시청자들이랑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어렵다라고 이제 확 느끼시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번 주 들어서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종목이 올라가는 것들이 너무 확 달라졌다. 원래는 2차 전지가 갔었는데 갑자기 AI 가더니 로봇 가더니 바이오 가더니 오늘 같은 경우에 초전도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저는. 초전도체. 네, 맞아요. 네, 요거를 보면 오늘 이제 흘러가는 그림들을 보면 되게 재밌었었어요. 오전에는 초전도체에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급등했죠, 다. 예, 얘네들이 상한가 가버리니까 갑자기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 버리고 그렇죠. 구리 한 바퀴 돌고 나니까 갑자기 또 초전도체 하면 또 핵융합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이 원전 관련주들 원전 가버렸거든요. 하루 사이에 그냥 관련주들 싹 다 돌아요. 네, 싹 다 돌았어요. 진짜 빠르네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냥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만 나온 거고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요. 네, 그래서 시장이 사실 굉장히 재밌는 상태예요. 굉장히 이제 수급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져 나가고 있는 건데, 그럼 왜 이렇게 수급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돌고 있는 건가라고 하면 네. 2차전지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들숨을 너무 많이 들이마셨기 때문에 내뱉어야 될 숨이 많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금양의 기업 자체를 보면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들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네. 실체가 아직까지 금양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들이 없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대감이군요. 예,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들은 결국에는 어찌됐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눈에 띄는 것들을 점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죠. 그런데 금양은 약간은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이 다르냐. 금양이 지금 2차전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리튬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차전지 셀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26년까지 3억 셀 규모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1억 셀 규모가 약 한 6천억 정도 규모 되니까 2026년까지 매출이 2차전지 쪽에서만
한 거의 이제 2조 정도 나오는 거죠. 조 단위로 나오죠. 네, 그리고 홍보광산권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또 2024년 정도에는 1,600억 정도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자금 조달건도 그렇고 지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눈에 띄는 게 아직까지는 눈에 보여지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 금양이 지금 시총을 봤더니 약 한 8조에서 10조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기업들이 뭐가 있냐라고 했더니 대한항공이나 SKT 이러한 기업들이에요. 그러면은 금양하고 매출이 100배 차이 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매출이 100배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이 정도로 비슷하게 왔다? 그러면 사실 기대감을 많이 끌어다 썼다라고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는 저는 다시 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걸리겠죠.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으니까 힘을 다시 모아가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나 금양은 이와는 어느 정도는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 리튬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금양이 또 가장 대장으로 움직이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을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구간이 왔을 때에는 한 차례 정도는 또 차익 실현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두 분 모두 이 금양에 대해서는 일단 잠깐 멈춰야 한다. 좀 이 정지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양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워낙에 크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는 예측 밖의 영역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네.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시장의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정말 신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양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건데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도 목표가를 30만 원까지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아, 이게 참 혹시 어려운 모르잖아요. 건데 이게 네. 수급 쏠림은 사실 예측이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어떻게 2000지 쪽으로 예측합니까? 몰릴 수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기이한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 물론 뭐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왕이면 실체가 있는 거를 투자하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다라는 거죠. 우리가 높은 수익도 중요하지만요. 항상 주식할 때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잠재적으로 리스크 요인이 있고 아직 사업에 대한 실체가 나오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더 크겠죠. 변동성이 네. 더 클 수 있고 이런 기업들이 더 빠지게 되면 더 무섭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조금 쉬어갈 때가 아닌가. 그리고 일단 이거래 정도 지금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최근에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네.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 7월 달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 평균 매수가를 7월 달부터 오늘까지 보면은 한 10만 2천 원대 수준이거든요.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10만 4,900원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밀려 내려오면 이제 자기네도 7월 달에 샀던 매수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벌써 던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익 시장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들 수급이 일단 당분간은 안 들어올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이거를 밀리고 있는 상태고 네.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일단은 차익 매매로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일단 고점에서 뚫지를 못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네. 전고점 저항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죠. 그럼요. 저점을 만들고 들어가면 반등이 나올 때면 모르겠지만 저라도 지금 이거 신규 매수하려면 사실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엄두가 안 같아요. 나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전지의 실체가 좀 있는 기업들로 교체 매매를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안 볼 필요는 없습니다. 또 수급 쏠림이 계속 이어지면 또 그냥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다만 지금은 기술적으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1만 원 정도 선에서 한번 저점 만들어주고 반등 나온다면 그때 뭐 재접근을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 매도 가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주실까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뭐 반등이 나오게 되면 2차전지 다시 또 한번 수급 쏠림 나오면서 내일 또 올라가도 또 이상하지 않은 섹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일단 저는 당연히 전고점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만 원 이상 정도에서는 분할 매도로 좀 수익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하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이 2차 전지 때문에 새롭게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나왔는데 맞아요. 기본 중에서 이제 뭐 숏 커버 그리고 숏 스퀴즈 스퀴즈.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차트만 보니까 너무 높다. 그냥 일반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만큼 공매도도 가열차게 또 따라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공매도 영향이라기보다는 이제 수요일 날 저번 주 수요일 날에 이 FOMC 전에 기점이 되면서 이제 그날 대규모 이 매도 폭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 한 차례 매도 폭탄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왔지만 이제 또 이제 미국이 신용 등급이 강등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됐다라고 하는 거 이미 5월 달에 예고가 됐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외국인이 지금 물량을 가장 던지기 쉬운 쪽이 어딜까? 라고 하면 저는 2차 전지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저점에서 이 종목들을 많이 사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든 많이 수익 중일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분명하게 한 차례 지금 이미 차익 실현의 심리가 어느 정도 나타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이미 이제 다시 한번 물량을 던질 만한 쉬운 섹터가 또 2차 전지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매도가 영향이 크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심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감도는 상태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반등이 강하지 않고 유지되지 않고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저도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 주도주라고 불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에코프로 그룹주나 혹은 네. 포스코 그룹주들 모양이 망가진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무언가 새로 신규 진입이나 아니면은 무언가 이제 2차 전지 쪽에 신규 이제 접근을 하는 이러한 생각보다는 다시 한번 자리 잡을 때까지 그리고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만 8천 원 구간, 그러니까 딱 11선에 걸치는 구간인데 만약에 내일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열려있는 구간이 또 이제 21선 구간까지 열려 있어요. 그러면 한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예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구간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해야 되는 구간이 현재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조금 더 지켜본다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11만 5천 원 정도까지 그 다음에 만약에 2차 전지가 여기서 더 하락을 멈추고 어쨌든 지금 오늘 시장의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이 또 다 받쳐줬거든요. 네. 외국인들은 물량을 다 던지는데 네. 개인들의 투심이 워낙에 이제 이쪽에 강하다 보니까 2차 전지 하락을 좀 그나마 제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락을 멈추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이전 고점 근처 구간이 17만 원 정도까지 일단 지켜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금양이 어찌됐든 현재 단가는 많이 높은 단가입니다. 많이 높은 단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구간까지는 기다려줘야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기조이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좀 회자가 됐었던 금양과 관련해서 진단을 도와드렸는데요.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박철순 이사께서는 뭐 오버행, 사업성인 글쎄다, 단기 고점. 어쨌든 올라가면 사실은 또 그건 또 설명하기 좀 힘든 구간이 있지만 어쨌든 이성적인 판단선 내에서는 목표가 16만 원, 손절가 14만 원 매도 의견이고요. 김영일 전문가도 매도 의견입니다. 들숨과 날숨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역시 뭐 고평가라든지 너무 좀 출사표만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표가 17만 원, 손절가 11만 5천 원 제시하겠습니다.